3천만 원이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전 투자를 하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뭐 신축이라든지 아무리 좋은 뭐 입지라든지 아무리 좋은 대장주라 해도 더 이상 들어가진 않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건희아빠입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소개와 근황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건희아빠라고 이제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제 지방 소액 투자자고요. 전업 투자자로 이제 온 지는 이제 올해 1월에 이제 퇴직을 해가지고 이제 15년 다니던 회사 이제 그만두고 이제 전업 투자자로 이제 올라오게 된 4인 가족의 가장이고, 이번에 이렇게 지방 아파트 소액 투자라는 이제 책도 저술하게 돼서 좋은 자리에 오게 된 건희아빠라고 합니다. 지금 건희 아빠님은 특정 종목으로 유명하신 거잖아요. 지방 투자를 그렇게 네. 중점적으로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지방 투자를 시작했던 가장 큰 원인은 말 그대로 투자금이었습니다. 금액. 보통 사람들이 이제 월급쟁이들이 이제 경제 교육을 받아보지 못한 이제 저도 그랬고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경제 교육 받지 말고 뭐 이런 것만 얘기만 항시 들었잖아요. 뭐 빚지지 마라, 모아서 저축 열심히 해라, 그리고 모아서 그런 걸로 뭐 성실하게 살아라. 이게 우리가 받아온 경제 교육의 전부였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뭐 이런 것들 어떻게 불려야 되고 경제에 대한 관념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뭐 대부분 다 하는 사람들이 닦아놓고 여기서 화장실 가서 주식밖에 더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경제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은데 나에 대한 맞는 가치관에 맞는 이런 지역을 찾는다든지 물건을 찾는다든지 이런 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4천만 원 투자 받아가지고 그게 저의 그 시드머니였는데, 그 시드머니 갖고 솔직히 말해서 경기도 외곽이라도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다 보니까는 이제 매매 가격이 1억 미만이면서도 내가 이제 투자할 만한 것들을 찾아 나서다 보니까 이제 지방을 투자하게 된 거고요. 지방 투자하면서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들도 했고, 그 다음에 또 그런 것들을 겪어가면서 이제 성공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비법 같은 것들, 노하우 같은 것들도 많이 알아가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아요. 왜 꼭 지방이냐? 말 그대로 지방을 투자해서 지방에서의 자산을 증가시키는 게 아니고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에서 이런 시드머니를 가지고 수도권으로 올라오기 위한 발판을 잡기 위해서 지방으로 가신다는 게, 그런 걸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저기 뭐 군산 같은데 뭐 익산 같은데 어느 정도 제가 언제 팔아야 됩니까라고 물어보면 어느 정도 익절이 나왔으면 팔고 그런 걸 모아서 다른 데다가 좀 투자하셔라라고 저는 계속 추천드리고 있거든요. 물론 올라간 건 알겠는데 올라가더라도 뒷사람 먹을 거 남겨놓고 그 다음에 판 다음에 그걸 좀 2개 팔았으면 3개로, 3개 팔았으면 4개짜리로 옮겨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지거든요. 자, 지방 투자할 때 투자금이 적게 든다 그랬는데요. 네. 투자금이 한 어느 정도 드는 거예요? 이제 사람마다 약간씩 이제 소액의 기준이 좀 다릅니다. 요즘에 소액이라고 해봤자 이제 또 요즘에 서울수도권이라고 물어보면 1억도 소액이잖아요. 근데 사람마다 좀 달라요. 다르긴 합니다만, 제가 지방에 이제 투자를 하러 갈 때 전반기와 지금의 이제 후반기로 좀 나눈다면 좀 투자금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정말로 돈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모든 기준이 투자금 기준이었거든요. 한 1,00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1,000만 원에 찾을 수 있는 물건들만 찾아서 이동하고 뭐 그런 지역만 가고, 뭐 그래서 뭐 B급 지역도 C급 지역도 소위 말하는 갭충이들, 뭐 갭충이라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데 갭이 붙어 있지만 상승 여력이 없는 이런 물건들만 찾아서 다녔던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준에 다 부합하다 보니까 그 기준을 넘어서는 이런 가치라든지 입지 분석이라든지 재건축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신축에 대한 흐름을 잡지 못했던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런 어떤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이제 잠깐만, 이게 아닌데 내가 뭔가가 잘못됐는데 이렇게 나는 열심히 하는데 뭔가가 계속 이렇게 좀 본질적으로 자산이 늘어나지 않고 계속 실패만 하는 것을 계속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반기 거쳐가면서 이제 미분양 투자로 이제 번원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신축 투자도 여러분 지방 투자를 가면 3천만 원이면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것 가지고 3천만 원 투자해서 이제 3만 원 투자한 거하고 3천만 원 투자한 거하고 갭이 약간 크기는 합니다만 수익률이란 수익면에서는 상당히 크게 레버리지가 많이 벌어지거든요. 3천만 원이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전 투자를 하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뭐 신축이라든지 아무리 좋은 뭐 입지라든지 아무리 좋은 대장주라 해도 더 이상 들어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대장주를 따라갈 만한 B급 지역, 3호구역, 4직구역 이런 구역들에 대해서 재개발 지역들을 들어가지, 그 정도의 값어치를 있다손 치더라도 그거를 2개씩 모아서 저는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요. 초반기에는 1,000만 원 있지만 지금은 맥스로 3천 정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 침체기 정체기에
지방 투자를 하면은 빠져나오는 게 네. 출구 전략이 좀 힘들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네.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고민은 상당히 맞다고 생각되어지고요. 전국장이 지금 조금 다 대체적으로 대체 안 좋잖아요. 안 좋긴 합니다만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서울하고 지방하고 생각을 하셨을 때 절대가의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절대가에 상당히 커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지방에 뭐 이제 군산이다 치면 군산의 대장주는 5억에서 6억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조촌동이나 뭐 이렇게 A급 지역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구간에서는 2억 구간의 이제 아파트들이 좀 그거 되게 대다수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우리가 이제 접근해야 될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 지역들을 갖고 가게 되면 장기 투자로 가져가게 되면 지금의 좀 이런 그 흐름에 대해서는 조금 안 좋긴 합니다만 장기로 가져가게 되면 좋아질 단지들이 지금 조금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나와질 지역들에 대해서는 단기간에 대해서 이런 그러니까 그 절대가가 싸기 때문에 약간씩만 좀 포기하시면 약간씩만 양보하시면 정말 잘 팔리거든요. 저도 그래서 지금 몇 군데 정도 그거 안 팔리던 것들이 있으면 그냥 좀 가격만 조금 내려주고 조건 조금 더 해주면 충분히 팔리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결론 쪽에 좀 자꾸 얘기를 드리는데 조바심하고 이 두려움 때문에 이제 자꾸 투자를 좀 미루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울 수도권에서의 출구 전략과 지방에서의 출구 전략은 그래도 리스크는 지방 쪽이 조금 덜해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사회초년생들이 돈이 없잖아요. 네. 이 친구들이 돈이 뭐 예를 들어서 돈을 모아서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 있다. 네네. 이 5천만 원 가지고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권희 아빠님? 네. 이라고 질문을 했어요. 네. 아주 친한 사이예요. 네네. 그래서 좋은 조언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일단 사회초년생이라고 하시면 이제 대부분 이제 저의 수강생분들도 이제 많이 좀 많이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는데 대부분들이 이제 MZ 세대의 이제 20, 30대 이제 사회초년생 분들이라든지 이제 좀 그런 분들이 대부분 갖고 오시는 것들이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 3천만 원 정도 들고 있는데 하나만 찍어주세요라고 얘기하시거든요. 항시 그렇게 와서 네. 이제 그 MZ 세대 분들이 이제 특징이 뭐냐면 제가 좀 제 경험상으로 물어보면 되게 직설적이고 도전적이세요. 그러면서도 이제 자신의 가치관을 되게 가지고 있거든요. 난 여기서 이 정도면 여기서 이것까지만 나는 원해 라는 게 딱 명확하세요. 이제 우리 같이 뭐 요것도 좀 좋겠고 요것도 좀 갖고 뭐 내고도 좀 했으면 좋겠고 뭐 이런 게 조건들이 많이 붙지 않아요. 딱 요 정도 3천만 원에서 이제 방금 얘기하신 5천만 원 정도 있으니 난 요거 갖고 투자하는 거 딱 얘기해 주세요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일단 1년 정도만 저는 청약 쪽 시장에서 공부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딱 1년만. 지방이 아니라? 네, 또 지방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서울 수도권이라도 괜찮고요. 구체적으로 조금 잠깐 얘기를 드리자면 저는 이렇게 얘기 드려요. 평택 하방에 오송 밑에 있는 이제 가보셔야 돼요. 근데 이런 말 쓰거든요. 택지개발지구가 되게 멀어요. 출퇴근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장어 신고 들어가서 구두 신고 나온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면빵이라고 힘들고. 좀 그런 걸 좀 감안하시고 그런데 청약을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가셔가지고 난 필요 없고 당장에다가 3천 넣고 3천 먹을 때가 중요하더라고 얘기하면 1년만 딱 공부하고 오시고요. 만약에 정말로 만약에 1년 안에 정말로 자기가 청약이라든지 이제 피 주고 사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이제 되게 마피 같은 것도 줍줍 같은 것도 되게 잘 하시거든요. 가시게 되면 가이드를 잘 해주셔요. 안 되시면 1년 안에 다시 오라고 하시면 내가 진짜 3천만 원짜리 내가 찍어준다 그랬거든요. 책임지고. 근데 아직까지 오신 분은 없으세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질문을 바꿔볼게요. 방금 질문은 사회초년생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네. 이젠 사회초년생 아니에요. 네. 투자를 어느 정도 하신 분이에요. 네. 근데 그분이 지방 투자를 안 해봤어. 네. 그래서 지방 투자를 한 5천 정도 가지고 하고 싶다. 네네. 어디가 좋냐? 왜 이렇게 네. 물어봤어요? 네. 그러면 좀 이제 저 같은 다주택자고요. 네. 좀 어느 정도 명의도 좀 버렸고, 네, 예. 좀 이제 좀 굴리고 싶다. 근데 이제 여윳돈이 5천 원 정도 있다라고 하시면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도심 재생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도심 재생을 이해하지 못하면 선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살아남기가 어렵거든요. 지금 서울 수도권 시장에서도 아파트 시장이 안 좋지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은 게 아니거든요. 지금 뭐 신통기획이라든지 뭐 역세권 시프트 그리고 뭐 이런 초기 재개발 시장이 상당히 각광받고 있는 이유도 이제 그런 거거든요. 제가 5천만 원 정도의 투자금을 가지고 내가 지방을 투자한다고 싶으면 이런
5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80만에서 50만 정도에 있는 지역 중에서 이렇게 초기 재개발 시장을 선점할 것 같아요. 어떤 시장이요? 초기 재개발 시장. 아니 그런데 들어가려고 하면 뭐 저기 공부도 좀 해야 되고 입지 공부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당연한 거예요. 얼마나 이 시장이 어렵고 투자금에 대한 그 리스크가 큰 시장인데요. 감당할 리스크가 있고 피해야 될 리스크가 있거든요. 피해야 될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으시면 이런 임장도 많이 다니고 강의도 많이 듣고 여러 개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한 가지 추천을 좀 해드리고 싶다면 이제 5대 광역시 중에 이번에 제가 신통기획이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소규모 주택 재개발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 서울에만 있고 수도권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방에도 80개 구역이 선정이 돼 있고 후보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정된 지역이 한 80개 정도 되거든요. 후보지라서 매수가 가능하고요. 1.1%짜리 취득세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가보면 아파트도 있어요. 구역 안에 아파트도 있어요. 광주 가보면 동구에 가보면 산수 2구역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산수 3구역은 이제 구역 지정이 됐고요. 산수 2구역은 지금 동의서를 걷고 있는데 동구가 전체적으로 지금 재건축 재개발이 상당히 활성화된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가면 5천만 원 정도의 아파트를 살 수가 있어요. 투자금 5천만 원으로 2억짜리 2억이나 2억 5천만 원짜리 이제 5층 저층 그 맨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이제 2억이나 2억 5천 정도 주고 전세를 한 2억 정도에 맞출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런 시장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 쳐다보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지만 그런 시장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에서도 이제는 갭 투자보다 재건축 재개발이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훨씬 그쪽이 또 안전하고요. 또 예를 들어서 물린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비자발적 장기 투자 그런 걸 했을 때도 이제 그런 곳에 지분을 갖고 돼 있으면 언젠가는 지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그런 것도 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 지금 이런 썩빌 시장이 활성화되는 그런 배경 중에 하나가 그래도 서울에 내가 지분 하나 갖고 있으면 언젠가는 되겠지라는 그런 배경에 대한 자신감 뭐 이런 것들이 좀 겪거든요. 그럼 지방시장에서도 이렇게 서울에서 신축 가는 것처럼 지가 상상될 곳에 옆에서 이제 따라가는 구역 지정 이슈가 있는 곳들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지방 투자가 서울 수도권 투자랑 비교했을 때 장단점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어떤 게 장점이고 어떤 게 단점이다. 서울 수도권을 투자를 많이 해보신 분들이 이제 지방 투자를 얘기하실 때 이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장점과 단점을 많이 봐야 되는데 단점만 많이 이제 부각시키는 면이 맞는데 저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한 번 정도 얘기 드리고 싶었는데요. 장점으로 치자면 말 그대로 절대가가 쌉니다. 절대가가 싸서 저기 일반 우리 같은 직장인들이 접근하기에 그리고 초보가 접근하기에 좀 부담감이 덜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이제 솔직히 말해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압구정 재건축 좋은 거 다 아시잖아요. 강남 재건축 좋은 거 다 아시잖아요. 현금 70억이 없잖아요. 현금 70억 있어요? 있으면 이 영상 안 보실 거 아니에요. 현금 7억도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내가 700만 원, 그러니까 1000만 원 가지고 나도 그 정도밖에 돈이 없는데 그래도 나도 뭔가를 투자해보고 싶고 나의 자산을 증가시키고 싶으며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대다수인데 그분들이 접근할 시장은 저는 서울 수도권보다는 그래도 지방시장이 저는 맞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맞다라고 생각되어진다는 거죠. 그게 장점입니다. 접근하기가 편하고 진입장벽이 낮다. 그럼 단점은 뭐냐 이거죠. 막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인구수가 계속 리스크가 큽니다. 인구수가 리스크가 커요. 뭔 소리냐? 이제 서울 수도권은 수요가 상당히 많죠. 그런데 지방 같은 경우 인구 30만 내외 쪽에 제가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런데 가보면 물량에 취약하다 보니까 인구수가 늘어남에 대한 이런 기대치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구수가 계속 줄어드는데 이런데 계속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게 맞아? 라고 생각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런 물량에 대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물량이 어느 정도 정점에 다다르면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 지금 정점에 다다르기 조금 좀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물량이 계속 정점에 다다르면 더 이상 분양을 안 해요. 지방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분양 사인이 없으면 미분양이 계속 감소하면서 이렇게 이제 매매 가격 기준은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럼 그런 타이밍에 진입하기엔 상당히 좋은 입장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리스크가 좀 없어지면 좋은데 바로 어떻게 땅이 많다 보니까 지방은 땅이 많다 보니까 바로 분양을 바로 시작을 해버리거든요. 즉 뭔 소리냐?
물량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물량이 없어지면 조금 좀 분양 시장이 조금 좀 딜레이가 돼서 나중에 좀 요렇게 좀 다시 들어가는 타이밍이 있어야 되는데 타이밍이 짧다는 거예요. 내가 들어갈 타이밍과 내가 나가야 될 타이밍. 한 예로 들어가면 제가 포항시장에 진입한 게 2019년이거든요. 3년밖에 안 됐어요. 저는 많이 먹었으니까 저는 불만이 없는데 지금 포항에 지금 투자하라고 추천하냐 저는 안 그러거든요. 경남 지방에도 마찬가지고 미분양 나온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3년 미분양 없어진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물량 구간에 다시 진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가 그러니까 이런 타이밍이 짧다라는 것들이 되게 리스크가 큰 것 같아요. 저번에 이제 한남동 가서 이제 산남 100억 부동산 사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 얘기하는 게 진짜 기가 막혔어요. 그분 개꿀이더라고. 얘기하시는데 블로그 쓰신 거 봤어요. 그분 개꿀이신데 지방 가갖고 1,000만 원짜리 해갖고 언제 뭐 그걸 먹겠어. 좋은 거 사서 좋은 거 갖고 있는 게 맞아. 자기가 할 수 있는 한도에서 최대치를 끌어서 물론 이제 한남을 사시면 괜찮은데 한남이 이제 넘버 2가 될 거니까 한남 사면 좋은 거지만 자기 있는 곳에 서울 수도권에 사시는 게 맞지. 어디 그런 데 가가지고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해봤자 한번 지금 물리기 좋은 시기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이런 흐름이에요. 흐름.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입지보다 타이밍이다. 그래서 흐름이 한번 바뀌려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거든요. 지방은 안 그래요. 흐름이 한번 바뀌는 게 진짜 순식간에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리스크를 좀 흐름을 계속 주시하고 있어야 된다. 흐름이 바뀌는 게 빠르다. 언제 물량이 들어올 때쯤. 그래서 지금 저도 이 책에도 이제 제가 얘기 드렸지만 이제 경남권하고 전남권은 이번에 그 제주도 쪽하고 이렇게는 좀 담지 않았거든요. 물량 구간이 많은 지역들. 이게 조금 시간이 좀 기다려야 되는 지역들은 좀 모니터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량 구간이 끝나거나 이제 시작하는 지역들을 많이 추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단점이에요.